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 오늘 2월 벌써 5일입니다. 금요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카메라를 좀 괜히 만져가지고 이게 좀 뒤에가 약간 좀 그렇게 보이시죠?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잘 만질 줄 몰라가지고 양해해 주시고. 자, 그래도 오늘 이제 시장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지수는 오늘도 상승을 해줬고, 예, 어제 하루 딱 조정 끝내고 오늘은 좀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뭐 괜찮았어요. 변동성도 많이 축소됐고, 그동안 이제 변동성이 너무나 이제 증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변동성이 좀 많이 축소되면서 증시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장 막판에 땡겨버렸어요. 사실은 장중에 계속 좀 부진했다가 마지막에 딱 올려서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기준으로는 증시가 다시 4.8%, 지난주 급락한 거 거의 만회를 했어요. 지난주에 3,200포인트, 여기까지 좀 급락을 했다가 어쨌든 이번 주에는 다시 돌리는 흐름이 좀 잘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일단 반등은 해줬고, 지난주 급락한 거를 뭐 다 회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잘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의 중소형주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업종 섹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업종 섹터별로 보시면, 일단 오늘은 통신주, 그죠? 오늘 SK텔레콤 참 고생하죠. 근데 뭐 인적 분할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긴 한데, 오늘은 드디어 들어 올려줬어요. 실적이 사실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만 안 갔을 뿐이죠. 근데 오늘은 통신주 중에서도 유일하게 갔고, 오늘 의류주 FNF가 드디어 12만원 넘어갔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진짜 고생하신 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이제 사상 최고가 돌파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주도, 그러니까 금융은행주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뭐 너무 안 갔는데 오늘은 좀 가졌고, 화학업종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롯데정밀화학 바닥 찍었고요. 넥센타이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유통주, 뭐 음식료 뭐 다 고르게 올라갔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또 반등에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이제 이런 차트를 보고, 드디어 하단이 다져졌구나, 더 나쁠 거 없는 차트죠.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중형주, 기계, 그리고 빠진 쪽은 건설. 건설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아무래도 좀 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한 감도 약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밀리면서 오늘도 좀 밀렸지만, 그래도 큰 그림상 Q 물량은 무조건 늘어나요. 뭐 공공이 하건 간에 늘어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죠. 민간이 주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당분간 쉬어가겠지만, 일단 주가 흐름은 뭐 바닥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동안 왕따 당하던 코오롱 글로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설주 갈 때 얘는 안 갔잖아요. 근데 참 얘도 청개구리죠. 남들 안 가니까 이제 가고 있어요. 코오롱 글로벌도 너무 좋죠. 매력 있는 기업이고. 다만 대형 건설사는 오늘도 많이 빠졌습니다. 대림, 한라, 뭐 GS, DLNC 뭐 이런 기업들은 오늘도 좀 쉬어갔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캐릭터 상품 쪽 오늘 6.4% 올랐고, 화학섬유, 풍력, 오늘 뭐 은행의 날입니다. 근데 저는 은행주도 이제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더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주 바닥 아닌가요? 매력은 없죠. 솔직히 뭐 은행주 사가지고 대박 날 기도 아닌데, 보세요. 정말 돈도 잘 버는데 이 지수 3000 시대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은행주들이. 참 너무 안 갔죠. KB금융. 제가 SOL도 어제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신선한 걸 좀 찾고 있는데, 얘네가 신선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은행 정유주는 한번 봐볼 만한 것 같아요. 예, 워낙 낙폭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간 기업도 있지만 못 오른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쪽에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은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주 좋았고요. 예, 이제 백신 나오니까 백신 접종률이 제가 이거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예, 백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는 아직 아닌데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예, 실제로 시작이 됐고 그거 관련돼서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글로벌 백신 캠페인 이제 진행 현황이고 여기 보면 미국이 예, 100명당 그러니까 사람이 100명이라고 치고 100명당 몇 명이 맞았느냐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100명당 11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엄청나죠. 58명이 맞았어요. 거의 지금 반 넘어갔고 아랍에미리트가 35명. 브라질, 저메니, 터키,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다 났고 예.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이스라엘 요런 나라들이 지금 접종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들어오죠. 한국이 아마 나중에 제일 빨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뭐 워낙 잘하니까. 근데 이렇게 백신 접종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이러면 은행주도 좋고 정유주도 좋고 여행주도 좋고 예.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한테 되게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쪽 섹터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 뭐 항공주도 좋고 예. 그래서 코로나 피해 업종의 반격은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는 못 가죠. 당연히 가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요새 렘데시비르 관련주 분위기 좀 안 좋고 바이오가 어쨌든 오늘도 좋진 않았습니다. 예. 건설주, 바이오주, 홈쇼핑주, 뭐 항공기, 부품, 우주항공 아시죠? 우주항공이 어제 엄청난 퍼포먼스 보여줬는데 오늘도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 쉬어갔죠 오늘은. 한국항공우주 어제 정말 대단했고 오늘은 좀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수소차 뭐 아무튼 오늘은 크게 빠진 업종은 없는데 일부 섹터들은 좀 쉬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자별 종합은 역시 개인이 팔았어요. 장 오르면 좀 개인은 팝니다. 그리고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기관 중에서는 금투가 오늘 많이 샀고 연기금은 그냥 주식 다 던져버려요. 연기금 지금 끝도 없어요. 아마 계속 팔 거예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거를 외국인이 받아주면 올라가요. 안 받아주면 빠지는 거. 그 연기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만 팔길 바라는데 정말 이거 밑도 끝도 없이 팔기만 합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오늘처럼 받아주면 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 연기금이 주식을 사는 날은 정말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는 날이죠. 근데 일단 오늘까지는 팔았습니다. 그리고 고객예탁금은 최근에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금 유입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일단 65조 원까지인가요? 조금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예, 예탁금이 여기 65조. 그래서 고객 예탁금은 조금 축소됐습니다. 그때 74조까지 갔다가 예, 줄어들고 있죠. 65조까지. 근데 뭐 좀 더 봐야 되겠죠. 신용잔고는 다시 20조 원 넘어갔습니다. 신용잔고 많다고 꼭 뭐 급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최근에 신용잔고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조금 리바운딩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장은 잘 끝났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종목들도 뭐 부침은 있었죠. 그렇지만 잘 견디신 분들도 보니까 YIK가 오늘 많이 갔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그동안 안 갔는데 한 방에 가는 거 보세요. 진짜 기다리신 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대규모 수주 공시 떠가지고 한 방에 갑니다. 효성 첨단 소재죠.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2배 나왔네요. 2배. 단기간에 2배. 너무나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인도는 좀 쉬어갔고 인도도 좋아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덴티움 말씀드렸죠.
덴티온 같이 좀 못 오른 종목들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한 4% 정도 반등했고, AP 시스템 안 갈 때 사면 좋아요. 그죠? 괜찮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저렇게 좀 소외받은 거 중에 뭐 잃을 게 없는 것들이 있죠. 정유주도 좋고 은행주 좋아요. 이제는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좀 계속 보시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주 중에서 코오롱 글로벌 거의 안 갔잖아요. 그 오늘은 돌려주고 있고, 예. 그리고 한라홀딩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정답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이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저평가돼 있다고 하고 목표 주가 올려가지고 그냥 좋습니다. 계속 가져가시고, 요새 그 동국제약 뭐 이런 건 잘 안 가죠. 안 가지만 조정 시에는 오히려 좀 빠지면, 예, 비중 늘리시는 거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SK도 좀 쉬어갔고, 오늘 그 전체적으로 그 자동차 섹터는 좀 쉬어갔는데, 일단 글로비스, 모비스, 특히 글로비스가 좀 분위기 괜찮아요. 예, 오늘 잘 쉬어서, 예, 계속 뭐 좀 늘려나가도 좋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모비스는 너무 올라서 모비스 사긴 지금은 어렵고 그냥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비스 그 글로비스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샘이 진짜 그동안 비자금 이슈 때문에 폭락을 했는데 드디어 들어 올렸어요.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실적 서프라이즈로 주가 급등했습니다. 좋은 기업은 결국 가긴 가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어제 제가 마감 시황에서 실적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나스미디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이 고생하신 분들. 알아요. 그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너무 이때 안 가가지고 오늘 뻥 뛰어버렸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요. 작년에 인크로스라면 올해는 나스미디어. 왜냐, KT그룹에서도 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목표가 이것도 정하지 마시고 잘 한번 들고 가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신 분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시황해드리고 제가 이제 그 뉴스 보고 또 설명해드릴게요.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건설 건자재 뭐 정부 정책 발표됐지만 대부분의 그 애널리스트 분들 의견은 뭐냐면 다 좋게는 보세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단기론 좀 실망했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어쨌든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상 이게 핵심입니다. 공공이 대신, 예,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건설사 건자재한테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물량은 늘어나니까. 그리고 또 선거가 있어서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예, 뭔가 세밀한 부분들은 좀 빠져 있지만 대형 건설주들 계속 좀 봐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급의 주체와 무관하게 방향성. 어쨌든 물량은 늘어나면 건자재가 좋죠. 한샘, 현대리바트, 뭐 쌍용량에 같은 이제 그런 쪽이 오히려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펀더멘트가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너무나 싸다는 거죠. 그동안 사실 올라왔어도 주가 되게 쌉니다.
건설 건자재가 뭐 아시겠지만 PER이 뭐 5배, 6배밖에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잘 짚어주셨고, 그 다음에 건설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KTV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면 2.4 주택 공급대 2월 4일 약 83.6만호, 수도권에 61만호, 5대 강역시에 22만호, 서울에만 뭐 32만호가 들어옵니다. 공공분양이 대부분이에요. 역세권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예. 그 공공택지도 신규 주장하고. 그래서 여기서 함의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던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됐지만 건설업종은 다 하락했어요. 내심 기대했던 민간 도시 정비 규제 완화책도 부재했고, 민간이 주도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 팔아라,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것도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책은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쳤고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적 기조가 수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무조건 수요가 아니라 공급을 늘려버리는 겁니다. 규제 완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 두 가지가 포인트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실망할 수 있는 정책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엔 그 공급을 무조건 공급은 늘리고 규제도 완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건설 쪽은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좀 장기 투자, 오히려 이번 급락기에 비중 확대 의견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기는 못 가요. 단기는 조정, 중장기는 비중 확대 의견. 일단 주가가 너무 쌉니다. 그 시멘트도 괜찮아요. 건자재 다 대부분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종목들은 나와 있고요. 뭐 대우, GS, HDC, 현대산업기업, 코오롱글로벌, IS동선, 아니 그 JSND가 그거 있죠. 유상자 했었고 유중에 있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JSND는 어제 아마 공시가 떴던 것 같아요. 유상. 그래서 오늘 빠진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제 JSND도 별로 언급을 좀 안 해드렸던 이유가 너무 많이 올라서. 10월 갈 자리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근데 호재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빠졌는데 유상증자 자체가 호재, 악재라고 볼 수 없는 게 이게 대규모 주택 사업이거든요. 자체 개발. 그러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서 장기적으로는 뭐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실적이 나왔는데 어제 실적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그 특히 스위트홈이나 이런 데서 특수 효과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갔나 봐요. 예. 그래서 실적은 예상보다 안 좋았고, 근데 앞으로가 문제죠. 뭐 앞으로 뭐 여기 보면 경이로운 소문도 시청률 2자릿수,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이런 업체들이 다 뛰어들어요. 티빙, 그 다음에 웨이브, 다 오리지널 컨텐츠에 목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 기업이 당연히 스튜디오 드래곤이고 네이버의 웹툰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죠. 그 이미 흥행 성공하고 있고, 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중심으로 계속 좋은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의견이 엇갈려요. 여기 메리츠인가요, 그죠? 홀드 주식 다 던져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회성이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해는 30편, 작년보다 9편 늘어나서 좀 굉장히 올해는 좀 좋은 그러니까 약간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대작 그 드라마를 많이 독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시장에 중소형사들이 막 뛰어드니까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 시장 자체가 엄청 커져요. 경쟁은 심해지더라도. 그 스튜디오 드래곤 어디 안 도망갑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낮춰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실적도 부진하고. 근데 저는 아까 대신증권 의견처럼 좋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계속 성장하잖아요, 드라마. 그리고 서로 사가려고 하고. 너무 좋은 그림이죠. 네, 주가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조금 저런 그 보고서 간에 이런 게 있어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요, 되게 애널리스트마다 또 엇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표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좀 빠졌습니다. 안 좋게 보는 애널도 좀 많아요, 오늘 보고서가. 예, 그러니까 오늘 좀 빠져버렸죠. 근데 오르기도 했고. 그러나 뭐 전혀 실망할 단계도 아니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는 드라마 제작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진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또 같은 회사죠. E&M도 가이던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너무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대요. 그래서 급락한 거예요. 근데 주가 바닥인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바닥 자리에서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CJ E&M. 예. 근데 목표 주가를 하향해 버렸어요. 예. 그리고 티빙에 투자도 많고. 근데 이제 그동안 주가 오른 데다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회사에서 목표를 좀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2022년까지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9만원으로 목표 주가 낮췄습니다. 물론 E&M을 좋게 보는 회사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좀 실적 부진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그래도 바닥입니다. 크게 하락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 주가가 좀 못 가요, 당분간. 예,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견뎌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KB금융 이보다 더 쌀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싸고요. 정부에서 자꾸 규제하고. 근데 규제도 이제 다 반영했잖아요. 은행주 좋게 보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바닥입니다. 저는 은행주 좋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정유주 얘기한 것처럼 정유은행은 좀 뭔가 신선하죠. 작년에 없던 거고. 올해는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은행업종 중에선 KB금융 탑픽 의견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너무 싸니까요. PBR이 0.39배, PER은 3.9배. 돈을 막대하게 벌지만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2월 26일 날 여기 그 여의도 쪽에, 여의도 파콘이란 건물에 드디어 백화점이 들어섭니다. 얼마 안 남았고요. 저도 꼭 가보려고요. 근데 현대백화점 주주분들 많으시니까. 근데 현대백화점도 왠지 좀 정들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 예, 예전에 여기서부터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게 여기거든요. 백화점도 보자. 그리고 요 구간 좀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드렸고, 항상 눌림목 와요. 예. 아무튼 주식하고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안 좋으면 버려야 돼요. 근데 아직은 계속 우리가 정을 줘야죠. 잘하고 있으니까. 예. 9만원도 일단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은 뭐 크게 기대할 건 없었습니다. 예. 일회성 비용. 자, 하이트진로가 신년 간담회 노트를 했고, 하이트진로 일단 가이던스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 영업이익 10% 올해 성장할 것으로 봤고, 맥주는 2~3% 상승하는데 점유율이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상저하고로 근데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그 하이트진로 실적은 좀 부진할 거래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크게 움직이는 어렵다, 이런 내용이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이트진로 어쨌든 오늘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미디어가 드디어 날라갔습니다. 축하드리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실적도 깜짝 실적입니다. 94억을 예상했는데 105억이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동영상을 포함한 국내 여기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대요. 그리고 자회사 플레이디가 있는데 이 회사가 계속 역성장을 했는데 드디어 5억원 창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안 좋은 경기에서도 흑자전환한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3인방이죠. 국내 동영상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디지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랩사들의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광고 기획사들이 사실은 좀 또 안 좋았던 부분도 있어. 광고 수주가 좀 줄어드니까. 근데 올해는 기저효과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올해는 개선되니까. 예. 그리고 인크로스와 와이더 플래닛이 주도하는 빅데이터 시장에 이제 드디어 나스미디어. 그러니까 나스미디어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인크로스가 너무 좋았거든요. SK텔레콤 TD를 아시죠? TD.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문자 메시지 광고예요. SK텔레콤 고객한테만 뿌려줘요. 그래서 이거 보고 광고 메시지 보고 뭐 컴퓨터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하는 거죠. 제품도 사는 건데 이거 SK텔레콤이 고객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한 건데 KT는 고객 많은데 안 해요. 그래서 주가가 나스미디어는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안 간 겁니다. 근데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2월에 출시될 수 있대요. 예. 그죠?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기대해 보세요. 네. 이익도 너무 좋은데 이것까지 나오면 주가 불을 뿜어버립니다. 그래서 팔지 마세요. 나스미디어도 고생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부품난이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품이 없어요. 예,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과 그러니까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공급은 잘 돼. 그러니까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 공급도 안 되고 수요는 많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은 일단 현재까지는 좀 공급이 예,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쇼티지죠. 그래서 PMIC, DDI 위주 이게 뭐 컨트롤 이게 뭐죠? 구동칩으로 알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그래서 DBI텍과 실리콘웍스가 관련 기업이고 그다음에 미드급에서는 미디어텍 대만에 이게 수혜주고 그다음에 대형주 쪽에서는 일단 뭐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생산 난이도나 수요는 당연히 이쪽 큰 걸로 갈수록 당연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쇼티지. 전 지금 모든 게 다 공급 부족이에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셀브레인 오늘 주가 좋았고 일회성 비용 제외하면 이익 추정치에 부합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예. 이 회사는 2차전지도 하고 반도체도 같이 해요. 근데 2차전지보단 반도체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2차전지 쪽이 매출이 되게 잘 나왔어요. 예상보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1분기, 이번 1분기에도 호실적 기대한다. 예. 어쨌든 반도체도 성장 국면이고 예, 이미 조정 충분히 DP도 케미컬 부문 예, 성장 정체 불군 예, 가동률이 좀 상승하고 있다. 예. 그리고 2차전지 고객사 수주 등과 증설 스케줄 중장기 소재 수요가 늘고 있다. 동사 전해의 개파도 전방 수요 더불어 고객사 그 MS 확대 수혜로 향후 3년 이내 세업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고객사 내 이제 MS가 3년 이내 3배에서 5배 늘어날 것 같다. 목표 주가는 일단은 한 이게 몇 배 되죠? 예. 아무튼 동사 현재 주가가 PL 10.6배밖에 안 돼요. 경쟁사는 20배인데 한솔이 16배. 너무 싼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38만 원으로 그냥 올려버렸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솔브레인 계속 좀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일일비하지 마시고 무겁지만 장기 투자 제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것도 좋은 기업 같아요, 진짜. 통신 장비는 지금 주파수 경매가 끝났는데 아직도 주파수를 누구한테 줄지 결정이 안 됐대요.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그게 늦어지니까 좀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지 반드시 발주 나옵니다. 저렇게 주파수 경매 따는데 왜 발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점의 문제다 5G는. 다만 저게 나올 때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솔브레인 또 하나의 보고서인데, 예, 이건 신한증권 4분기 매출액이 2,494억 원으로 나왔고, 역시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9%.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기대보다 잘 나온 거예요. 기대보다. 시장이 이 정도 예상인데 이거보다 잘 나왔던 거죠. 올해 영업이익은 26%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요새 뭐 완성차 업체들이 공격적인 전기차 로드맵을 내놓고 있고, 이에 발맞춰 해외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솔브레인이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 거죠. 소재도 납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적 분할된 후에 굉장히 주가 싸요. 올해 PER이 10배밖에 안 돼요. 최소 14배는 받아야죠. 그래서 업사이드가 매우 크다. 너무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예, 상당히 좀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솔브레인도 가지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증권주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실 이제 증권업종 하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금융지주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증권업종도 하나 정도 들어가 계시는 거 좋아요. 아니, 거래대금이 이렇게 폭발하는데 증권업종에 안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정도는 증권주도 좀 이렇게 포트에 담아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시장 내 증권업종의 시가총액이 지금 1.1%예요. 정말. 근데 이익 비중은 5.5%. 이익은 전체에서 5.5%인데 너무 싸긴 싸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아예 오르질 못해요. 장이 좋아도 제자리 걸음 현저하게 싸다. 이렇게. 그러니까 58%, 47% 지금 할인받고 있다. 예. 아니, 사실 저희 회사도요. 뭐 1년에 얼마 벌더라? 한 1,500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500억 벌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회사가 지금 증권사들 돈 엄청 벌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4천억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증권사들을 너무 박하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예. 근데 더 리스크는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러다가 또 개인들 매매 안 하고 뭐 거래대금 줄까봐 그걸 이제 못 믿어서 할인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투자자들이 자본시장 뭐 기관 투자자들은 좀 미워하죠. 예. 그리고 증권사 IB 부분,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러니까 투자은행 부분에 대한 손익에 대한 이제 투명성 부재와 좀 부실 요인들, 이런 것들, 부동산 PF 같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다 끝났대요. 이런 것들은, 저런 리스크들은 다 해소됐다.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이 40조, 예탁금이 66조, 신용잔고가 20조, 거래대금 중 개인 투자 비중이 73%, 신용잔고 비중이 37%. 지표는 완전히 지금 뭐 너무 좋아요. 개인들은 주식시장에 막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20년 4분기에 충당금 다 대부분 쌓아놔서 부실 요인도 별로 없대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거래대금, 주식시장 상승.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싸냐 이거죠. 예. 그래서 비중 확대. 예. 그래서 바이오 업종, 그동안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신한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 증가로 바이오를, 게임의 흥행 근거로 게임주를, 언택트 관심 증가 힘입어 인터넷 소비는 매수했다면, 이건 신한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동안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했다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하자는 거죠. 예.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증권주 안 사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은행 예금이 워낙 낮은 수익성을 지켜주니까 명백한 증권업종 이제는 멀티플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탑픽은 키움, 한국, 저는 한국금융지주. 예, 저희 회사는 얘기를 못하니까. 그리고 미래에셋대우는 관심주. 뭐 뭘 사도 좋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한국금융지주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올해 요게 일평균 거래대금입니다. 이게 보이세요? 데이터 미쳐버렸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거래대금이냐, 옛날에 거래대금이 요거밖에 안 됐어요.
그냥 폭발하고 있어 거래. 그런데 증권주가 안 가는 건 너무 오바죠. 근데 진짜 증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증권주가 마지막을 장식한다고. 증권주가 아주 엄청난 상승이 한번 나오면 그 증시가 꼭지 찍은 적이 좀 가끔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증권주의 좀 상징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한국 금융지주 키움도 그렇고 증권주들 다시 한번 약진을. 그래서 공교롭게도 좀 약간 눈을 좀 돌려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예. 너무 잘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 글로비스, 모비스, 기아차 다 좋게 봅니다. 뭐 특히 글로비스는 지금도 좋고 뭐 접근할 수도 있는 자리고 SK 좋고. 근데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뭐 그쪽 더 접근하신 거 좋지만 또 새롭게 한번 봐보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볼 것들은 이런 증권주 덜 올라갔던 아니면 은행도 좋아요. 은행 이제 나쁠 건 없는 것 같고 정유주 정말 왕따주. 이번에 나스미디어가 날라갔잖아요. 한국항공우주가 날라갔죠.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없어요? 월봉 대바닥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지금은 사시면 안 되죠. 지금 올라갔으니까. 근데 모멘텀 생기는 순간 주가가 엄청나게 가요. 이런 거를 저는 계속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좀 못 오른 거 중에 뭐가 갈까? 여러분을 위해서 좀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잘 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계속 좀 찾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오늘 좀 짧게 끝낼게요. 네, 뭐 공교롭게도 좀 짧게 끝났고 저 또 종목 상담이 있어서 바로 퇴근은 못하고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고 좋은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보단 괜찮았죠. 그리고 변동성이 조금씩 줄고 있고 좋은 기업 투자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갈 때 되면 가고 또 안 가면 좀 견뎌주시고 네, 제발 매일 올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주세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이 모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알고 투자하시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 종목 상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